손흥민 주장 앙리 코치 나겔스만 감독. 손흥민 대반전 이적 소식 뉴캐슬 빈살만 분노 영국 입성 토트넘 레비 초비상.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이 AC 밀란, 이탈리아 과 일전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토트넘은 9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AC 밀란과 2022-23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른다. 토트넘은 지난달 열린 1차전에선 0-1로 패했다. 때문에 UCL 8강 진출을 위해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손흥민은 AC 밀란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일 시즌 중 가장 중요한 경기가 있다. 팬과 구단,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선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차전에서 엉성하게 시작해 일찍 골을 내줬다 면서 내일은 또 다른 경기가 펼쳐진다. 우리는 홈에서 경기를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훌륭한 팬들과 함께한다.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시즌 EPL 득점왕 23골에 올랐던 손흥민은 올 시즌 EPL 24경기에서 5골 3도움을 올리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식전 34경기에서 거둔 공격 포인트도 9골 3도움이다.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달 말 리그 2경기에선 벤치 멤버로 경기를 시작하기도 했다. 2차전에 선발로 출전하느냐는 질문에 손흥민은 나는 모른다. 그건 감독님께 여쭤봐야 한다. 나보다 나은 답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면서 당연히 모든 선수는 선발로 출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에서 특히 이런 수준 높은 대회에선 모두가 조금씩 지치는 후반에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선수가 기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구는 90분 또는 120분간 경기를 하고 매 순간 임팩트를 줄 수 있다. 나는 항상 팀을 도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선발이든 교체든 달라지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욕심보다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손흥민은 나는 팀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한다. 내 개인 통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와 팀 정신, 그리고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팀이 무엇을 원하든 난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많은 골을 넣고 승리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담낭염 수술을 받고 쉬고 있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선 콘테 감독의 복귀는 매우 중요하다. 감독님이 내 옆에 앉아 기쁘다며 그가 없을 때도 스태프들이 잘했지만 감독님이 있고 없는 건 확실히 다르다. 감독님이 터치라인에 있으면 선수들은 더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2. 라트비아 평가전 1차전 완패한 여랑이. 하지만 돌아온 박지수는 독보적이었다. 박지수만큼은 존재만으로도 한국 여자농구에 힘을 줬다. 대한민국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이하 한국은 10일 한국 시간 라트비아에 위치한 아레나 리가에서 열린 라트비아와 평가전에서 60에서 82로 졌다. 2022년에 열린 평가전을 모두 이겼지만 2023년에 열린 첫 평가전에서 완패했다. 한국은 2022년 라트비아와 평가전에서 고전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팀의 기둥인 박지수가 공황장애 증세로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3년 평가전은 다르다. 물론 장소가 라트비아인 게 좋은 요소는 아니지만 박지수가 대표팀 엔트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고 해도 박지수의 높이는 라트비아 장신 자원들을 위협할 수 있다. 박지수가 코트에 있기만 해도 다른 선수들이 높이 싸움의 부담을 던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스피드로 라트비아를 밀어붙일 수 있다. 그래서 박지수의 가세가 이번 평가전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박지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됐다. 이경은 174cm, 과 강희슬 180cm, F, 김단비 180cm, F와 진한
181cm 등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됐다. 박지수가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뛸 수 있었다. 시작부터 미드레인지 점퍼를 가동했다. 그 후에는 라트비아의 돌파를 블록슛으로 저지, 수비에서도 위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박지수는 페인트 존으로 침투하지 못했다. 힘싸움으로 자기 매치업을 압도하지 못했다. 4에서 0으로 앞섰던 한국 역시 급격히 흔들렸다. 4에서 8로 열세에 놓인 한국은 경기 시작 3분 20초 만에 첫 번째 타임아웃을 요청했다. 박지수는 타임아웃 후 코트에서 잠시 물러났다. 잠깐의 휴식 후 코트로 등장. 스크린에 이은 골밑 침투로 점수를 쌓았다. 코너 점퍼 또한 정교했다. 수비 리바운드 역시 철저히 단속했다. 그러나 한국은 라트비아의 높이와 강한 몸싸움을 넘어서지 못했다. 13에서 20으로 1쿼터를 마쳤다. 숨을 튼 박지수는 2쿼터에 과감해졌다. 라트비아 장신 자원과 몸싸움을 하고 공격과 수비 모두 넓게 움직였다. 빨라진 스피드와 블록슛 시도 또한 위협적이었다. 마무리 집중력 역시 한국 선수 중 가장 뛰어났다. 그러나 라트비아가 박지수를 집요하게 공략했다. 지속적인 페인트 존 득점 시도와 몸싸움으로 박지수를 지치게 했다. 정선민 대표팀 감독은 박지수에게 휴식을 줄 수밖에 없었다. 김단비와 진한이 맹활약했다. 한국의 수비 에너지 레벨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라트비아의 골밑 공격을 저지할 수비 자원도 부족했다. 추격 흐름을 만들었던 한국은 순식간에 흔들렸다. 27에서 37로 전반전을 마쳤다. 박지수가 3쿼터에 다시 투입됐다. 높이와 농구 센스를 보여줬다. 높이를 기반으로 한 골밑 수비와 공수 리바운드 참여, 센스를 바탕으로 한 바운스 패스와 스크린 등으로 동료들에게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한국은 라트비아와 힘 차이를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힘의 차이가 심했다. 박지수가 있는 힘을 다해 버텼지만 한국은 경기 종료 7분 21초 전 48에서 68로 밀렸다. 남은 시간 동안 큰 열세를 뒤집지 못했다. 완패를 인정해야 했다. 평가전이라고는 하나, 박지수는 오랜만에 A매치를 치렀다. 감각과 체력 모두 이전 같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15점 12바운드, 공격 5, 1어시스트 1블록슛으로 팀 내 유일하게 두 자리 득점과 더블더블을 달성했다. 한국 여자농구의 대체 불가 자원임을 또 한 번 증명했다. 다만 박지수의 부담을 덜 자원이 부족했다는 게 아쉬웠다. 박지수 외에 두 자리 득점을 한 이가 없었고 3점슛 성공 개수는 5에 불과했다. 3점슛 성공률 또한 20%. 라트비아와 첫 번째 평가전만 놓고 보면 그런 점이 꽤 크게 드러났다. 이는 여자농구 대표팀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3. 그때 김하성 트레이드 했으면 어쩔 뻔. 거절했던 SD. 이제는 판매 불가됐다. 지난해 12월 메이저리그 윈터미팅을 전후해 현지 언론과 자리를 가진 J. 프레럴 샌디에이고 단장은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다. 바로 타 팀으로부터 트레이드 문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프레럴 단장이 특정 팀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수는 비교적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다재다능한 내야수 김하성, 28, 그리고 주로 중견수를 맡는 트렌트 그리샴, 27이었다. 프레럴 단장은 두 선수의 트레이드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메이저리그에서 트레이드 논의는 수시로 일어난다. 팀의 주축 선수라고 해도 팀 상황에 따라 한순간에 유니폼이 바뀌는 일도 흔하다. 하물며 김하성과 그리샴 정도의 선수라면 샌디에이고가 트레이드 논의를 확장해 카드를 맞춰 봐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정황도 그랬다. 김하성이 트레이드 카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했고 타 팀의 문의도 그런 가능성 속에서 나왔을 공산이 컸다. 샌디에이고는 오프시즌 중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은 올스타 유격수 젠더 보가치를 11년 총액 2억 8천만 달러, 약 3,615억 원에 영입했다. 유격수 자리는 보가치의 몫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유격수를 보던 김하성이 남는 카드로 보일 수도 있었다. 주전 유격수였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외야로 가니 그리샴 또한 트레이드 가능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언론에서는 온갖 가능한 시나리오를 짜내기도 했다. 유격수가 급한 팀들이 이 시나리오의 파트너가 됐다. 댄스비 스완슨이 FA 자격을 얻어 시카고 컵스로 떠난 애틀랜타. 당장 한 시즌을 버틸 만한 주전 유격수가 없었던 보스턴.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빈 럭스가 무릎 부상을 당해 주전 유격수가 사라진 LA 다저스까지 다양한 팀들이 가상의 파트너로 떠올랐다. 샌디에이고는 당시 선발 투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그래서 선발을 내놓고 김하성을 데려갈 팀이 있다면 트레이드에 응할 수도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김하성은 지금도 여전히 샌디에이고의 라인업에 있다. 문의에 관심 자체가 없었든 카드가 맞지 않았든 트레이드는 없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는 그 효과를 지금 톡톡하게 체감하고 있다.